예, 앞서 우리 취재 기자 리포트 내용 들으신 대로 이 판교에 분양하는 이 10년짜리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가 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판교에만 분양한 게 아니고요.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또 이미 분양 전환이 끝났고 지금 이제 분양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. 그래서 이 논란의 좀 본질을 좀 잘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을 해서 숭실사이버대 한문도 교수,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도 좀 같이 하고 계신데요. 한문도 교수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이 문제가 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일단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죠. 예,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네, 중형 국민 임대주택을 좀 규모를 넓히자 해서 출발해 가지고 10년짜리로 이제 추진돼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일단 이게 법제화됐습니다. 그래서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 정부가 지금 그 시세대로 분양 전환을 가격을 산정하겠다. 이게 이제 이번 논란의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까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애초 시행 당시에도 문제가 많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. 10년 전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 임대주택 연구소라는 그걸 운영했었는데요.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 좀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거였습니다. 왜 5년 공공임대와 산정가격 기준이 다르냐?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도 논란이 됐었고 그때 뭐 대표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변경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논란이 된 핵심은 그겁니다. 5년 공공 임대는 최초 가격하고 이제 현재 가격의 감정 가격의 산술 평균을 내는데 예.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당시에 현재 시점에서 감정 평가를 낸 가격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논란이 되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, 지금까지도요. 그러면은 정부는 그 사이에 좀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또 정부는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예, 이게 다 알면서도 정부에서도 일단 뭐 이 부동산 쪽에 대한 그 노무현 정부 때 네. 어떤 좀 전문가는 다 계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예측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도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기 신도시를 좀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입주 공고 당시부터 그 임차인 협의회 이런 데서 반발이 있고 논란이 있음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계속 협의하다 결론을 못 낸 상태에서 이기 신도시는 발표를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판교가 또 좀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이것을 이제 강행하는 것이 있죠. 이 당시에도 문제가 된 것은 계속 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알면서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환경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입주자분들 이제 입장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입주자분들은 네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달라라고 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? 일단 정상적으로 볼 때 그 정상적인 그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네. 이자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네. 적정 뭐 인상분, 그러니까 이자 정도의 이제 금액만 산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5년 공공 임대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. 사실 이 판교가 분양 당시에 평당 한 1,3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예. 지금 3천만 원 정도 됩니다. 너무 이제 이 가격 급등이 심한 거죠. 예, 예. 그럼 거기에 가격 급등에 대한 그 이익금이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과 국가의 그 국민주택기금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지어진 것인데 그 그렇죠. 차익의 어떤 과실금을 그 건설회사가 가져간다는 건 좀 누가 봐도 좀 잘못된 것이죠. 그래서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입주 공고문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렇죠. 결국 이제 문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지원책을 쓴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고심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지금 이 10년 공공임대로 분양한 게 12만 가구 정도가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당시에 좀 몰렸었죠. 예. 2003년부터 한 7년 사이에 인허가가 많이 들어왔고 예. 그 당시에 지었던 거리 이제부터 이제 분양 전환이 되기 시작하고 한 3만 가구 정도가 분양 전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현재. 그러면
12만 가구 중에 한 25% 정도 되겠군요. 4분의 1 정도는 이미 분양 전환이 됐고 좀 나머지 4분의 예. 3 정도가 남은 건데 네네. 그러면 기존에 3만 가구 정도 분양 전환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없었나 보죠? 그 당시도 많이 문제가 나왔습니다. 나왔지만 아. 이제 어떤 계약서와 말씀드린 입주 공고문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감정 평가를 하면서 조금 감정 평가 업체한테 임차인들의 좀 그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 좀 저렴하게 해달라 이런 수준에서 그치는 게 이제 전부였죠. 그래서 그렇군요. 논란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예. 그러면은 지금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정부에서 나온 대책 예를 들어서 무주택 네. 임차인들에게 70%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등등 그다음에 네. 장기절에 대출을 해준다 이런 등등의 정부 지원 대책이 썩 그렇게 실효성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군요. 일단 뭐 응급처치겠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주택에 계속 계시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 전체 금액의 사업비의 60~70%는 이거 나라 돈과 임차인들의 돈으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실이 건설에서 나가는 큰 문제가 있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네. 그 이분들이 이제 그 지원 대책으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가에 결국은 받잖아요. 주택을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이 법 때문에 지금 혜택을 못 받지만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국민주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헌 소송을 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. 제가 볼 때 좀 필요한 시점이라 좀 생각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번 일을 이제 계기로 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좀 이제 서구에서 이미 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 서구에 있는 선진국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제 뭔가 좀 합리적으로 좀 자리가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. 네네, 맞습니다. 지금 말씀 주신 게 정확한 말씀이신데요.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말씀 올렸던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나타낸 것이 이제 지금 현실화된 것인데요.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기형적인 방법입니다.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 토지용 주택을 주택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이 토건적인 어떤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계속 가지고 있는 나라의 땅을 갖다가 기형적으로 기업에게 혜택해 주는 형태로 지금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예. 이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는 좀 이게 강력하게 좀 손질을 봐서 사실 그 국민주택금으로 지은 돈이 지금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변질되고 있습니다. 선진국의 대부분이 20%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 보면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경제가 또 안정되지 않습니까? 결론은 그렇죠. 주택 정책이 안정되어야 경제도 안정적이 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주택 정책의 좀 기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좀 주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하다 그렇죠. 보니 이게 이제 또 경제로 또 악순환이 되다 그렇죠. 보니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형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다시 한번 좀 전체 국민 여론화 시켜서 선진국의 형태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와 또 후세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예.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대한부동산협회 회장